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도 내 국회의원 후보들은 막바지 주말거리 유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춘천과 강릉 두 도시의 주말 유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강릉 월화거리에서 환경 관련 공약을 강조하며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주문진에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의 문제와 강릉 안인에 있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문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강릉의 이 두 가지의 환경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이어 강릉 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의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주문진을 찾아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한다는 공문입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의원 권성동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하자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권 후보는 주문진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며 지역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는 연곡과 사천 등 면 단위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서 눈을 맞추며 정치 도전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안 싸우는 정치를 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그래, 안 싸워야 돼. 네, 그래서 국민들을 진짜 위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아는 소신의 정치가 필요하거든.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왔으니. 지역구 후보가 없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강원 지역 첫 유세지로 강릉을 찾아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창출과 기획에 기여한 사람이 있는 곳,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출마한 곳.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가 깜짝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까지 여야는 물론 소수정당 후보들은 강원 지역 곳곳에서 막바지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총선 전 마지막 휴일, 강원 정치 1번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앞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배우들과 함께 5일장을 찾았습니다. 재선 이상의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달라며 시민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정말 중단 없는 춘천 발전과 대한민국의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자랑스러운 춘천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도 배우들과 함께 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멈춰있는 국회, 대립하는 국회에서 벗어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민생을 우선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춘천의 맏달, 춘천의 산림미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한번 믿어주십시오. 후보들의 유세 현장만큼이나 강원 지역의 사전투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선거인 수 133만 1,959명 가운데 43만 4,704명이 사전투표로 투표를 마쳐 강원 지역 사전투표율은 32.64%로 역대 총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영월이 36.8%로 가장 높았고 철원이 26%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권성동 후보의 주문진 유세 현장에서 김홍규 강릉시장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것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시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재활센터를 찾아 수도권으로 가야 했던 재활 난민. 바로 우리 지역의 장애 아동들이 처한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4살 어린이. 태어난 지 1년도 안 돼 평생 누워서 생활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희망을 갖고 시작한 재활치료로 지금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춘천 강원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뒤 강원도에서 처음 문을 연 공공재활센터입니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달부터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체계화된 어린이를 위한 재활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85억 원이 투입된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에는 24개 병상과 로봇치료실, 언어치료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치료와 교육을 병행한 병원 학교도 운영됩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는 일이 힘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가 또 대기했다가 또 끝나면 다음에 순서 오면 또 다시 하고 이렇게 됐는데 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고 공간이 커지니까 저희들이 좀 치료를 받기가 좋죠. 하지만 앞으로 운영비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한 해 운영 비용은 10억 원. 환자 한 명당 필요한 재활시설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운영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강원도는 일단 올해부터 전문의 한 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운영기관인 강원도 재활병원은 병원 수익으로 어린이 재활센터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원도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80대 남성이 숨지고 살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3분쯤 횡성군 횡성읍 송정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당국 등이 헬기와 차량, 인력을 투입해 30분 만에 진화했지만 산불이 발생한 곳 주변에서 87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오전 11시 45분쯤 동해시 신흥동에서 산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진화됐고 오전 10시 18분에는 삼척시 원덕읍 오건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철원군 갈마읍 신철원리에서는 오전 11시 25분쯤에 등산객 실화로 9시 25분쯤에는 쓰레기 소각 중에 산불이 먼저 2차례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춘천과 철원, 화천 등 강원 북부 9개 시군에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낮 12시부터 강원 북부 9개 시군 등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이 지역의 감시 인력을 늘리는 등 산불 단속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산림청은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전국에 산불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월 기후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황사 발생 일수는 사흘로 1.8일이었던 평년보다 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춘천은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0 마이크로그램이 넘었고 화천은 497, 원주는 60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가며 올해 최악의 대기질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달 강원도 전체의 평균 최고 기온은 10.4도, 최저 기온은 영하 0.9도를 기록하며 10도 이상의 큰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로축구 강원FC가 오늘 전북 현대를 3대2로 꺾고 시즌 첫 연승을 거뒀습니다. 전북 원정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6라운드 경기에서 강원FC는 전반전 이상원이 선취골을 넣은 뒤 후반전에 2골을 더 넣었고 전반과 후반에 각각 한 골씩 넣은 전북에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